신종 코로나 확산이 이어지면서 외식업체와 전통시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부품 공급이 끊겨 멈춰섰던 국내 자동차 공장이 순차적으로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하향할 것이라는 전망도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가 국내 경제에 미칠 여파 알아보겠습니다. 쉬워야 경제다 더 쉬운 경제 정철진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평론가님. 네. 저는 글쎄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평소에 가던 음식점을 안 간다거나 이러진 않는데 실제로 좀 방문객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나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건가요?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사스와 메르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충격인 것이 예. 사스는 수출, 메르스는 내수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수출과 내수 모두에 타격을 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내수 쪽에 타격이 상당한데요. 예. 최근에 이제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이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뭐 외출도 안 하고 행사도 취소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분들에게 지금 타격은 어느 정도냐 설문조사라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좀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예. 매출이 매우 감소했다가 67%, 그다음에 감소했다가 38%, 그러니까 거의 지금 매출의 감소는 가시화됐다, 현실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어느 정도가 이 매출이 줄었나 비율도 좀 물어봤는데 예. 절반 정도 이상, 그러니까 50% 이상이 44%, 30에서 50이 27%. 그러니까 거의 지금 예. 2015년 메르스 2분기 때 그때가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네. 만큼 순간적으로 내수에 이 소상공인 매출 타격이 나왔는데 이게 일종의 학습 효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2015년 메르스 때보다는 뭐 치사율도 낮고요. 확진자 예. 수도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 국민들의 지금 반응과 행동은 그때와 똑같이 먼저 하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제 이것이 방역과 또 우리 면역력과 확산에는 큰 도움이 되는 그렇죠. 것은 맞지만 예. 이제 내수 쪽에 소상공인분들의 예. 타격이 너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예. 자, 보면은 그럼 10분 중에서 거의 10분이 매출이 감소한 거고 보고 있다. 그중에 절반은 50% 이상이 지금 이상이다. 감소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부작용이라는 표현도 죄송할 정도로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네. 예. 자, 대형 유통업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부 방금 건 이제 소상공인들의 작은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큰 유통업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던 그곳에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 예.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거의 5일간 문을 닫았었거든요. 네. 근데 신라면세점이 보통 하루 매출이 80억 정도, 롯데면세점이 거의 한 200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5일 이상을 쉬었으니까 1,000억 원대 면세점에서 매출 손실이 나왔었고 지난 10일이었죠. 그 전체 거의 초유의 사태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대형 백화점 모두가 문을 닫고 이제 방역을 하는 그랬었는데 네. 그 하루 그게 주말까지 껴있기 때문에 1,000억 원 이상의 그때 당시도 매출이 그 타격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내수 쪽은 이미 현실화됐고 아주 그냥 빠르게 밀접하게 우리가 느낄 정도로 타격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자동차 공장 얘기를 지난주 이 시간에도 했었는데 어제부터 순차적으로 가동이 다시 되기가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또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이 이제 내수 타격은 어쩔 수가 없다. 다만 이것이 이제 생산 쪽, 즉 수출 쪽으로 타격을 가는 것은 이제 막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자동차 공장들이 그 중국산 부품이었죠. 와이어링 예. 하니스가 조달이 안 돼서 이제 문을 닫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참 너무나 다행히도 중국 쪽에서 일부 공장이 좀 가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품 수급이 나와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울산 2공장, 그다음에 기아차는 화성 공장이 어제 이제 다시 공장을 이제 돌리게 됐습니다. 네. 일부 생산 라인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쌍용차와 르노 삼성도 일단 부품 수급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쌍용차는 13일, 르노는 이제 17일부터 다시 공장을 돌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중국 쪽 사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워낙 급한 상황이라서 공장을 좀 돌려라 부탁을 해서 수급은 했지만 지금 중국 쪽이 한 직원이 1,000명이라고 하면 출근하는 직원 수가 500명도 될까 말까. 왜냐하면 거기도 자가격리하고 예. 또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급하게 부품을 조달을 했지만 이것이 쭉 수급이 안정된다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정도를 준비해서 협력업체한테 왜냐하면 이제 연쇄부도가 그렇죠. 나거든요. 공장이 멈추면은 국내 네. 2차, 3차, 4차. 그래서 예. 그 정도 이 자금난의 해소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중국 쪽에서 빨리
확진자, 사망자가 급감하는 이제 이런 안정세가 나올 때까지는 정말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뭐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고는 하는데 네. 뭐 이렇게 잘 그냥 저 같은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공장이 하루 이틀 멈추는 게 이렇게 완성차 공장이요. 네. 하루 이틀 멈추는 게 이게 큰 타격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분들도 있거든요. 예, 이번에 한 실제로는 3일간 네, 셧다운을 통해서 현대차가 거의 7천억, 예. 그다음에 기아차도 한 3천억 이상이어서 1천억 원대 이미 이제 매출 타격을 본 거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그렇죠. 4, 5일 만에 공장을 멈춰 섰으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다시 재가동을 했지만 네. 이게 중국 쪽 부품이 또 이 수급이 안 되면 또 멈춰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협력업체와의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중국 쪽이고 우리 쪽 부품업체 타격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음. 자동차는 95%가 국산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의 중국 부품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공장이 멈춰서면 우리 쪽에 2차, 3차, 4차 협력업체들도 그냥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문 닫듯이 그냥 매출 안 되듯이 그냥 멈춰야 되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정부가 뭐 1,000억, 3,000억, 1,500억 중소 중견기업에 소상공인에게 1,200억 정도를 마련하고 당장 내일부터 거의 500억 정도의 긴급 자금을 푸는 것이 일단은 급한 불은 끄자라는 이제 그런 내용인 좀 실제로 거죠. 도움이 될까요? 아마 도움은 될 겁니다. 특히 내수 쪽에 소상공인 분들은 정말 이렇게 며칠 하면 당장 월세 내기도 빠듯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리 대출이라든가 예. 뭐 단돈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급하게 하는 지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뭐 중국에서 오는 부품이 문제라서 이런 피해도 있지만 중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상품 팔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럴 경우엔 또 피해가 막심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자료를 좀 보면은요. 우리가 중국 비중이 워낙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수출 의존도를 쭉 보면 이미 25%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의 4분의 1이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데 연관 효과까지 따지면 30%급 정도는 중국과 우리가 같이 연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문제가 바로 저 중국에서 지금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아직까지 수출의 타격이 통계로 잡힌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지금 중국 쪽이 이제 2월, 3월까지 간다면 1분기에 나오는 수출 집계에는 분명히 타격을 볼 수밖에 없겠고요. 또 하나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 이 중국과의 한국 간의 이제 어떤 연관성, 유기체성을 전해주는 뭐 그런 자료 중에 하나가 그 최근에 이런 자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만에 하나 1% 포인트 정도 생산율에 생산 성장률에 예. 타격을 받을 때 네.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나라가 어딘가 예. 쭉 했는데 예. 지금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이네요. 1% 우리입니다. 우리가 오. 그 저 밑에 보시면 홍콩이 있잖아요. 예. 홍콩보다도 더 크게 타격을 입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중국의 타격이 가장 큰 경제가 어디냐? 한국 경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홍콩보다 높은 이유가 뭔가요? 홍콩은 주로 내수 유통과 연관이 예.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내수 유통, 유커를 통해서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앞서 보셨듯이 이 제조 생산, 수출과도 연계가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외국계 뭐 투자은행이라든가 외국계 연구소에서 바라보는 중국 경제가 힘들 때 가장 큰 타격은 한국이다. 좀 이런 시선이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불확실성까지 겹치니까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계에서 좀 급한 데는 아마 중국이 1분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한국도 앞서 보셨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힘들 것이다라고 해서 바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네. 몇 군데를 좀 보면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믹스라는 곳에서는 연초에 그러니까 작년 말에 올해 2.5%를 우리의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예. 갑자기 1% 포인트를 낮춰버렸습니다. 이거 엄청 낮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곳은 아마 중국이 거의 상반기 내내 힘들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JP 모건, 현대경제연구원들도 이제 하향 조정을 하고 있고요.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는 이제 특별한 움직임이 없고 네. 이제 한국은행인데요. 오는 2월 27일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 날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금리 결정뿐만이 아니라 현재 한국의 경기 상황, 경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텐데 현재 한국은행은 2.3% 성장률을 전망을 했거든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마 한국은행은 좀 이 내수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로우 데이터, 핵심 네. 지표들을 속보치를 받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쩌면 한국은행이 먼저 하향 조정을 하지 않을까 전망치를요. 그럴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경제가 입을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경도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제 해법은 뭐냐?
역시는 이제 돈 푸는 거고요. 그래서 연초부터 추경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좀 보면은 예. 그 사스 때 같은 경우가 7조 원 이상 풀었었고요. 추경을 했었고요. 네. 메르스 때가 11조 원 이상의 이제 추경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추경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우선 4.15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가 중간 정도였었다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뭐 추경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있는 것이 있고 이미 올해가 슈퍼 예산이란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추경을 여기에 더하기도 또 정부도 부담이 되는 것이고 특히 최근에 또 많이 나온 것이 이제 국가 부채, 이 적자 재정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크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일단 추경 카드는 마지막까지 좀 쥐고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우선은 한국은행이 오는 2월 27일 날 이달 말이죠. 예. 금리 인하, 근데 금리 인하도 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미국이 우리보다 더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 금리 역전이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한국은행의 이 경제 전망 그리고 통화 정책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쉬운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